대학 합격의 길로 안내하는 2교시 합격 레이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017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2017 인문계 논술 전형 대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 레이더 첫 번째로 인문계 논술 전형의 변화를 살펴볼 텐데요. 최근 인문계 논술 전형은 제시문의 성격이나 제시문의 난도, 문항수 등 몇 가지 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교과서 혹은 EBS 교재 내의 지문이 논술 제시문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며 또 제시문의 난도는 수능 국어 영역의 비문학 지문과 비슷한 수준으로 쉬워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문항은 과거 3개에서 4개 정도 출제되던 것에서 2개에서 3개 정도로 줄어들었고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비해 논술을 시작하기가 또 논술을 대비하기가 다소 쉬워졌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전체적인 시험의 난도가 쉬워졌다고 해서 학생들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그만큼 쉬워졌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들이 제시문의 난이도를 낮추었다고 해도 대학마다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할 것이고 또 평가 과정에서도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 전략이 있어야만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합격 레이더 두 번째로 대학별 논술 시험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시험이 시행된 이래 대학마다 어느 정도 유형화된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나 모의 논술 등을 통해 비슷한 유형의 대학들끼리 묶어서 대비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을 텐데요. 논술 시험 대비를 위해 각 대학의 논술 유형을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대학별 논술 시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는 총 4개의 제시문으로 출제가 되는데 3개에서 4개의 글을 비슷한 주제로 유기적인 구성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교, 요약, 비판 등의 일반적인 논제와는 다른 논술하라 시기의 지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제시문의 핵심과 또 관점을 잘 파악해야만 답안을 작성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 고려대 수리논술의 경우에는 수학적인 단순 풀이보다는 수리적인 개념을 활용해 논리적으로 잘 서술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대는 동서양 철학 및 사회학 관련 지문이 나오는데 난도가 그리 높지 않고 분량도 짧지만 자신의 생각만이 아닌 답안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잘 연결해야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답안을 작성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중앙대는 철학, 문학, 역사,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제시문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제시문으로 독서와 문법 교과서와 EBS 교재 등 교과서나 EBS 교재를 충실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한국외대는 2015학년도 이후 도표 자료가 추가되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영어 제시문의 독해 능력도 중요하지만 도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합격 레이더 다음은 인문계 논술 전형 대비 학습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시기별로 구분지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5월과 6월은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 논술에 대한 대비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 유형에서 발전된 다양한 변형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문제의 특성에 따라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찾아 답안을 작성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7월부터 9월까지는 자신이 지원 가능한 대학을 우선 선정한 후 지원 대학의 논술 출제 경향과 특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시험 시간과 분량을 고려해 답안을 작성하는 실질적인 모의 연습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꼭 자신의 답안과 모범 예시 답안을 비교해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이 임박한 10월부터는 논술고사를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최종 단계인데요.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에 집중해서 훈련할 필요가 있고요. 또 시험이 임박한 대학을 중심으로 시간과 분량을 고려하면서 실전 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전년도 기출문제와 금년에 발표된 모의 논술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많은 대학들이 아직도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논술 지원자들의 대부분이 정시 전형과 병행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 준비와 함께 수능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함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문계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글쓰기 연습을 조금 해보라는 점을 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꾸준히 하면서 한두 달 전부터는 연습 횟수를 조금씩 늘려간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대학 홈페이지에 수시 논술 기출문제와 모의 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활용해서 연습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자, 2교시 합격 레이더 이번 주엔 2017 인문계 논술 전형 대비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주엔 2017 자연계 논술 전형 대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상영의 합격 레이더였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